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여파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며칠간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는 이날 긴축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내림세로 출발을 했고 나스닥 시장은 장중 2.27%까지 내려갔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결국 0.26%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반면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오후장에서 랠리를 나타내면서 5거래일 연속 내림세는 피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이념물 금리가 3.517%를 찍으면서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3.259%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달러화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고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0.89% 오르면서 109.6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화 인덱스는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두 달 만에 최저치인 23만 2천 명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미국 기업들의 8월 감원 규모도 전월보다 21%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S&P 글로벌이 집계하는 미국의 8월 제조업 PMI 지수는 51.15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웃도는 확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 지표가 페드가 향후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으면서 오히려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시장은 다가오는 9월 페드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74%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 지난 6월 저점 이후 반짝 랠리를 펼쳤던 미국 주식은 8월 잭슨홀 미팅 이후 돌변한 상황에 맥을 못 추면서 3대 지수는 한 달간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은 이러한 상황이 돌변한 것인지 아니면 애써 상황을 외면해 왔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아마 이것은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에 팽배했던 큰 기대감 중 하나는 페드의 피봇인데 8월 들어 주요 연준 위원들의 강경 발언 속에 점차 기대감이 약화되고 동시에 달러와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추가 상승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0.47%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시는 RSI는 4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장중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154불대까지 내려왔지만 장 막판 반등을 하면서 이날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애플은 최근 RSI가 70을 넘어서면서 주가는 174불대까지 올라왔고 이후 크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157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이날 0.56%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4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날은 266불대까지 주가가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277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로부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고성능 GPU 수출 규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날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이날 7%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2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번 하락으로 인해 지지선이 147불을 깨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39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번 수출 규제에서 받은 제품은 H100과 A100으로 추정이 되고 이러한 제품들은 고성능 AI에 활용이 되는 주요 칩셋들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번 규제로 매출이 4억 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고성능 GPU가 중국과 러시아 손에 들어갈 경우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기술주들의 흐름세가 좋지 않은 가운데 미국 이념물 국채 금리는 3.5%를 돌파를 했고 달러 인덱스 또한 109.5레벨까지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리스크 오프 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제조업 PMI가 기준선 50을 상회하면서 여전히 확장 국면임을 시사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60.8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고 또한 세부 핵심 지표인 신규 주문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3.5%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6.37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 인해 옥시덴탈의 주가는 이날 3.66%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시는 RSI는 5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옥시덴탈은 최근 58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77불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틀 전 댓글에선 어차피 바닥에 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계속 줍줍을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댓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시장이 4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진짜 해도 너무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니 요즘 같은 상황에선 투자는 심리다라는 말을 저절로 떠올리게 됩니다. 투자는 언뜻 보면 가장 단순한 행위고 좋은 주식을 싸게 분할 매수를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구나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IMF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다시 2008년 금융위기 시절로 갈 수만 있다면 나는 강남에 집을 살 것이고 애플 주식을 사서 절대 팔지 않고 만약 가장 가깝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테슬라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이라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듯 결과를 알고 있는 입장에선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그러한 시기가 오면 쉽게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오랜 시간 투자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자산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지금이라도 스파이와 V55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파이와 V55는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룰루레몬은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고 이후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룰루레몬의 주당 순이익은 2.2달러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이 예상치인 1.87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장 마감 이후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브로드컴 역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통해 현재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당 순이익은 9.73달러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9.56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베스앤비욘드는 이날 8.6%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주가의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 주식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현금이 많고 기업이 성장을 하는 그러한 주식에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P는 최근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를 통해 주가의 흐름세는 좋지 않았고 이날도 1.8% 하락을 했습니다. 더불어 몽고DB 역시 전날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에 예상보다 큰 손실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날 주가는 25%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이날은 45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